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반도 긴장감이 잦아들고 또 미국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감, 공포감도 수그러들면서 어제장에서 국내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36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는 2370선 터치도 됐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순매도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폭을 좀 줄이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4% 올라서 이틀째 상승 66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된 가운데 우리는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변수를 갖습니다.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시장 분석해드릴 거고요.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추천주 공개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중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증 2부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오늘 출중 2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 탑10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해볼 텐데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 4월 18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160%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164%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예,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아직까지 들고 계실까요? 잠시 후에 리뷰 들어볼 거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5월 10일의 추천주 대한광통신입니다. 지금 59% 가까운 두 자릿수 높은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오늘 매도 사인을 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잠시 뒤에 리뷰 들어볼게요. 김지훈 차장님의 에코프로부터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에코프로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증설 효과 본격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증설 효과가 나타날 전망인데요. 신규 공장 그 CAM4 공장이 지금 9월 달에 가동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NCA 그 월간 생산 능력이 아마 470톤에서 약 970톤으로 약 100% 넘게 상승할 전망이라 이 부분에 대한 증설 모멘텀을 핵심으로 보시고요. 수요가 NCA 소재가 지금 전기차 지금 지금 실적 상승에 따라 그러니까 소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수요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전망이라 이익 모멘텀이 좀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CAM4 같은 경우는 NCM 계열 전기차 배터리 업체도 소재 납품을 기대하고 있어 지금 오늘 현재 주가가 어제 종가가 36,550원이요. 아, 네. 예. 지금 뭐 증권사에서 그 나온 레포트들의 목표가를 좀 초과하는 정도의 상당히 높은 높은 주가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그 실적 모멘텀의 하반기와 내년까지 실적을 보통 지금 OLED 장비주 같은 것도 내년 실적을 땡겨서 지금 멀티플을 받는 추세라 에코프로도 충분히 그런 멀티플을 받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신규 관점이 아니라 기존 보유자들의 좀 수익률 최대 극대화 관점으로 좀 에코프로 긍정적인 그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기존 보유자들은 여전히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네, 말씀을 주셨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대한광통신이요. 지금 6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10% 빠져서 앞으로의 투자 관점이 좀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팔식이라고 하시네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을 두 개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은 그 턴어라운드 종목이고 흑자 전환했던 종목 그리고 그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5G의 그런 통신망 구축,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통신망 구축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사실 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광섬유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광섬유를 전공정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적으로 뭐 한 3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는데 어제장에서 좀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절대 매수는 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들어가시는 건 절대 매수 금지이시고요.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1,000원 중반대에서 거의 4,700원 가까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절대 불가하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그 한 2,000원대 중반선에서 보유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 실현을 조금 50% 정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나머지 50%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시게 되면, 일단 5G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으로 지금 통신망, 그리고 미국, 유럽 쪽으로 지금 통신망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 물량은 거의 다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도 기대가 되지만 내년까지 조금 모멘텀이 좀 살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한 3,000원 초반대나 2,000원 후반대에서 다시 접근을 하시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접근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2,000원 중반대 매수를 하셨던 분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장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박용경 팀장님, 오늘 장 투자 전략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3분기 실적, IT주가 지금 IT와 그 반도체주에서 지금 3분기 실적이 과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체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애플도 오늘로부터 이제 아이폰 X가 이제 지금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지금 반도체 쪽, 낸드 플래시 쪽으로는 굉장히 좀 수요 공급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아직도 매수가 유효하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전기차 관련된 소재주와 장비주로 좀 나눠줄 수 있겠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모 신소재나 뭐 이런 그 화학, 포스코캠텍 이런 그 소재 쪽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소재주 접근보다는 장비주 중심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그래도 조금 이 오름세에 있는 장에서는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텐데요.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 개장을 9분 정도 앞두고 있어서요. 오늘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전략 한 말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최근의 시장 흐름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매수세에 지금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만의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별 쏠림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관련 종목들로 계속해서 이제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어제 굉장히 많이 좀 쏠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역시나 이렇게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 쪽에 주종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어제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들, 상한가 치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관련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 우리가 그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최근에 이제 중국발 사드 그런 악재 때문에 조인트 벤처도 깨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수소차는 그 국내에서 현대모비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수소차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 토요타가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미래 가장 뭐 궁극의 어떤 친환경 차라고 할까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 친환경 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기 충전하는 그 전기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액화수소를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똑같이 액화수소를 주입을 해서 산소와 이제 화학반을 일으켜서 이제 전기를 일으켜서 구동하는 방식인데, 뭐 매연이 없고 순수 H2만 나오는 그런 아주 친환경적인 차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현대차만이 유일하게 지금 이런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소차 핵심 부품 모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구축해 놓은, 뭐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 성공한 거는 현대 모비스가 유일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수소차가 지금 각광을 받게 되는 시점이 2020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그때를 보고 지금 투자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뭐 그런 부분들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지금 현대 모비스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전일 주가 기준 21만 9,500원인데 21만 9천원인데요. 올해 최저점이 21만 2천원이었습니다. 뭐 오늘 지금 동시효과는 조금 밀리면서 지금 그 동시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쌍바닥 수준에서 매수를 하면은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제 종가인 21만 9천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뭐 크게 부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목표가는 25만원, 손절가는 20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 주는 수소차 수혜주인 현대 모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떨어질 자리보다는 오를 자리가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전일장 특징주 이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입니다. 어제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10%나 올랐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10 공개를 앞두고 관련 수혜주들의 기대감이 지금 얹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의견이 엇갈렸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굿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굿 의견을 드렸던 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굿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이폰 X가 공개가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상승 모멘텀 힘을 충분히 받았는 상태고, 지금 재료인 소재도 이제 충분히 왔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지금 애플 아이폰 판매 가격을 일단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품 공급사들의 이제 그 단가들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인터플렉스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좀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올해 아이폰 매출이 꾸준하게 이어질 올해 말까지 아이폰이 그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인터플렉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좋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은 좀 가능하시되, 일단 뭐 지금 섣불리 그 비중을 좀 많이 실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피하시면서 전략을 좀 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오름세 볼 수 있겠다. 인터플렉스 굿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이번에 배드 의견 들어볼게요. 차장님. 네, 저도 인터플렉스 상당히 관심 있는 종목이고,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실적도 올해 연간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매출은 3,958억, 영업이 56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18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 1.7조에 영업이 1,630억대를 추정하고 있어, 과거 고점 7만 1,000원이 스마트폰 성장기 2012년 8월 부근이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470억 수준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만 해도 700억 수준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현재 그 주가가 단순히 고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가는 실적 모멘텀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애플의 아이폰 OLED를 채택하면서 RF FPCB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극소수입니다. 대만과 일본 업체들은
약 3년간의 기술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에 대한 인터플렉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배드 의견을 드린 거는 고점에서 그 따라붙을까 하는 정말 높아심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장기 성장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게 사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지금 인터플렉스의 주가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돼서 배드 의견을 드렸고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굿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터플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쉽게 따라붙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본 거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 기록한 일진 다이아인데, 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세가 나타났었죠. 일진 다이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일단은 배드 의견이신데,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수소차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커질 거라는 사실은 뭐 다들 아시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2015년 중반, 2016년 중반, 그리고 그 2016년 말까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매집하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한 근 3개월 만에 거의 주가가 거의 한 7,500원이 선 때가 24,000원으로 3개월 만에 3배가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 테마라는 거를 등에 업고 지금 주가가 단기 급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거는 조금 성급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바닥을 좀 형성을 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9월 13일 수요일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양호한 출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 중에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부터 볼게요. 어제 6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시장에 삼성전자를 하락으로 이끌었었는데요. 오늘은 0.3% 상승한 250만 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장중에 어제 52주 신고가였는데 지금도 오름세를 보이니까 신고가 행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제보다 0.13% 상승한 74,900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들을 조금 더 볼 텐데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어제는 2% 반등이 있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0.4% 밀리면서 네이버의 주가는 73만 2천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LG화학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제는 찰실현 매물을 좀 맞았었고요. 오늘 다시 오르면서 주가는 이제 40만 원 선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도 확인되시겠습니다. 주가 지수 좀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1% 상승하면서 4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68포인트로 출발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데요. 어제보다 0.4% 상승한 662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움직임을 먼저 볼 텐데요. 어제 셀트리온의 주가 0.6%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4%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 강세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겠고요. 메디톡스 1.2% 상승, 또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신라제는 오늘 1.7%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2위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바이로메드를 좀 볼게요. 어제 찰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나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합권 내 출발을 주고 있고요. 그 밖에 휴젤이나 SK 머티리얼즈는 각각 0.4%, 0.2%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라이브쇼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지금 시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추천주를 추려 오셨는데요.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3파전이 시작이 됐으니까 관련 수혜주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0이 공개가 됐고 삼성전자의 갤노트 8은 지금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기존 그 갤럭시 노트 7과 비교해서 사전 예약 판매량이 2.5배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LG전자의 V30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 더 오를 만한 종목들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건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스마트폰 관련주 탑5입니다. 네. 예. 먼저 아모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텍은 이제 2분기 실적이 10년 만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근거리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 NFC 그러니까 10cm 이상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는 통신 기술입니다. 그거와 무선 충전 그리고 삼성페이 등 3박자의 모듈이 매출의 본격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20% 수준 전장향 쪽으로 실적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기여를 할 부분 예상이 되는데요. 안테나 사업 쪽 전장향 매출이 2017년까지 250억까지 증가해 전체 자동차 매출의 약 38%를 차지할 전망이고요. 모바일향 부품, 스마트폰 모바일향 부품은 스마트폰 스펙 고도화 및 어플리케이션 다양화로 견조한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가 모델 메탈 케이스 채용으로 이 세라믹 감전 소재 쪽 매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모터 사업부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해서 지금 연간 3,55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450억으로 ROE 17%대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가 지속적으로 좀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데 가격적으로는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 보유자들이 단기 21선인 34,6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45,000원까지 스마트폰과 차량용 전장 쪽 양쪽 모멘텀을 받아서 좀 장기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절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은 이제 해석 옵틱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회사는 상당히 많은데요. 카메라 모듈 회사 중에 그 핵심 부품인 AF 액추에이터와 렌즈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협력사 중에 최초로 부품 생산이 일원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렌즈와 그 AFA 자동으로 초점을 교정하는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OIS 촬영할 때 손떨림 방지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렌즈와 AFA와 OIS와 카메라 모듈까지 그 생산 부품 최초로 모든 부품의 일원화된 구조로 이 해성 옵틱스 기술력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8 공개에 따라 듀얼 카메라 시장 개화에 최대한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2018년에 스마트폰 시장 20%를 차지하고 있는 OLED 카메라 모듈 쪽이 지금 약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VR, AR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 기존의 두 개의 카메라에 OIS 기능 내장을 통해 자동 초점 기능을 선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중저가 폰 확대는 물론 중국 기업까지 공격적으로 듀얼 카메라를 좀 출시를 하고 있어 카메라 모듈 글로벌적으로도 급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역시 중국 모바일 업체 쪽으로 공급으로 고객 다변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렌즈 모듈 쪽의 일부 베트남 생산 라인 이전으로 인건비 및 물류비 절감을 수익성이 좀 대폭 개선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퍼 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업종 퍼가 11배, 그 다음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13배 수준, 그 다음에 카메라 부품사들이 약 25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연간 4,310억 매출을 흑자 전환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 약 270억으로 폭발적인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돼서 가격적으로 61선과 121선의 약 평균 가격인 6,100원 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8,500원까지 계속 긍정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예측을 해보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예전부터 지속 말씀드린 LG이노텍과 꼭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종목인데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굉장히 주가 흐름이 견조한데 역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167억으로 상당한 흑자
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함에 따라 RF PCB 주 벤더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기여도가 가장 큰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가 하반기에 OLED 디스플레이 부분과 3D 센싱 카메라 신규 및 고용량 수요 증가에 따라 최대한의 그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 하이엔드 쪽의 가격 인상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화권 고객 그 듀얼 카메라 물량 확대로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이익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1,000가 넘는 아이폰 X의 이제 그 신규 판매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경우에 이 부분이 반응이 양호할 경우 삼성 역시도 고사양의 부품을 갖춘 고스펙의 스마트폰의 그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 전가하기 때문에 일본 경쟁업체, 그러니까 삼성전기 일본 경쟁업체가 지금 자동차용 MLCC 쪽 수요 증가에 따라 IT 쪽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라이크 PCB SLP 기술 요새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스마트폰 주기판 이 수익성 흑자 전환과 공급업체 감소로 진입 장벽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용 PCB 방법의 SLP 기술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도금 방법으로 회로의 선폭을 줄여서 전체 PCB 면적을 축소해 배터리 용량을 확대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삼성전자와의 관계와 기술 및 투자 여력 감안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시장 초기 경쟁력 확보가 삼성전기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PLP 기술,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 양산으로 ACI 기판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부품 시장 확대까지 2018년까지 계속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1선과 61선이 밀집되어 있는 99,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13만원까지 지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예전에 그 백라인 유닛 BLU 그 LCD 쪽에 90% 이상의 매출이 집중됐던 한솔 테크닉스가 스마트폰 사업부 39%, 파워 모듈 33%, 태양광 모듈 20%, 사파이어 웨이퍼는 5%로 굉장히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사업의 전환점을 맞이했고요. 아이폰 8의 무선 충전 기능 탑재로 무선 충전기 사업을 영위하는 파워보드 사업부가 하반기에 대폭 매출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맞물려서 TV 생산량 확대에 따른 인버터 사업 부문도 호조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억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MS 쪽 매출 증가를 위해 캐펙스 투자 증가로 삼성 보급형 핸드셋 글로벌 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아이폰 외에도 아이패드와 아이워치, 랩탑, 그 다음에 스피커 등 주변 기기 쪽도 무선 충전 기기를 확대하려는 애플의 마스터 플랜이 좀 예상돼서 전방위적 산업 생태계 변화의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로 인도 시장에서 지배력 확대, 삼성 스마트폰의 인도 시장 지배력 확대가 인도 그 스마트폰 보급률 자체가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반사 수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 연간으로는 8,984억의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87억을 기대를 하고 있어. 최근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증의 고른 지속적인 순매수로 21선과 61선, 120선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밀집해 있는 16,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25,5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수급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지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H입니다. 가장 스마트폰 부품 회사 중에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점 대비 약 920%나 올라서 상당히 좀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점유율과 수율, 수익성 측면에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 디스플레이용 FPCB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율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OLED 패널형 PCB 공급 본격화로 2018년 점유율이 약 50%까지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 역시 2,605억에 영업이익 219억을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시고요. 2018년 연간 매출도 1조 1,000억 원, 영업이익 1,000억대를 예상하고 있어 영업이익이 약 4배 이상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해외 고객사용 OLED 패널이 매출의 70% 이상 확대될 전망이라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모바일용 OLED 내 Y옥타 모듈 비중 확대 시 수익성 개선도 대폭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사라는 돈독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팽창하는 플렉서블 OLED 산업 내 낙수 효과의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가격적으로 중기 121선이 27,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30,000원까지는 중장기 추세 흐름을 보고 끌고 가시고요. 신규 매수는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선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대전을 앞두고 관련 수혜주 혹시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마트폰 수혜주입니다. 지금 사도 좋을 종목으로 저희가 추려봤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스마트폰 유망주 탑5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꼽아왔는 거는 일단 뭐 시장에서 잘 알려진 뭐 LG 이노텍이나 뭐 대덕 DES, 뭐 방금 말씀해주신 BH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좀 절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쪽 말고 조금 실적도 괜찮으면서 지금 차트상 들어가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종목들을 좀 꼽아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트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카메라 모듈과 센서 모듈 이런 이 가장 두 가지 핵심 부품을 조금 삼성전자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지금 갤럭시 S8의 거의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제 거의 거의 60% 이상 공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지금 그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4월달에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가 한번 12,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7월달에 6월 말 7월 초에 급락을 하면서 지금 9,000원 선까지 지금 약간 상승기에 조금 접어들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광학 방식 지문 쪽으로 해서 지금 장비 모듈을 좀 공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해외 쪽으로 가시화가 되면서 내년쯤에는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조금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갤럭시 노트 8이 사람들에게 뭐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일단은 뚜껑을 까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이 잘 된다면 파트론 같은 경우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아직 완전하게 시장 기대감 외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뭐 올해 영업이익이 한 122억 원 정도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해외 광학 지문 인식 모듈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면서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아이폰 쪽으로 지금 그 센서 모듈을 조금 공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뭐 622억 원, 그러니까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622억 원, 그러니까 올해 한 3, 4배 정도 가까이 한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고 매출 실적이 좀 올해는 조금 부진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일단 크루셜텍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9월 그러니까 지난주에 9월 8일 날로 이제 거의 거래량이 좀 크게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1선을 크게 돌파하고 61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크루셜텍이 최근에 발표를 했던 게 지금 지문 센서 모듈하고 지금 홍채 인식 모듈 쪽으로 지금 특허 취득을 했다. 그러면 지문 인식 쪽으로는 지금 그 트랙패드라는 주변에 빛이 나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 취득한 특허로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에 지금 지문 인식 기술에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그렇다면 이제 다른 부품 공급 업체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부품을 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일단 60일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좀 다져진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와이솔입니다. 와이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뭐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 관련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대덕 GDS가 지금 와이솔 지분을 좀 사들이면서 대덕 GDS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인쇄회로 기판 사업과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조금 한번 추천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한번 8월 11일 날 바닥을 다지고 한번 올라오는 상승 기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지금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지금 접근을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매출 3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지금 한 15% 증가한 1153억 선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 늘어난 한 115억 원 규모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실적 또한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코넥입니다. S코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지금 상승 기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지지를 받는다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최근에 또 S코넥에서 지금 뭐 독자적으로 개발한 1차 전지, 그러니까 아리셀이라는 1차 리튬 1차 전지가 있는데, 그 1차 전지를 이제 방사청에, 방위사업청에 75억 원 규모로 이제 납품 확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S코넥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 외에 지금 이 리튬 1차 전지도 이제 국가 사업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 다각화 방향으로 꾸르기 때문에 매출을 다각화할 수 있는 물꼬리를 좀 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올해 영업이익과 매출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좀 RF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F텍 같은 경우는 일단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지금 갤럭시 쪽으로 이제 무선 충전기를 좀 납품을 했던 회사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무선 충전 기술을 지금 도입을 해서 RF텍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사실 지금 지난 4월 10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17년 1월 초반부터 지금 한번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우상향을 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이 이유가 사실 뭐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그러니까 회사 성장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여서 조금 그런 부분에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사실 첫 번째 지금 발표 가액이 약 8,000원 이상 정도였는데, 지금 1차 조정 끝나고 지금 2차 조정된 금액이 5,600원 상당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이 되었다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2017년 1월에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한번 반등을 한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다시 5,700원 선으로 돌아왔고, 그럼 차트상으로 60일선과 120일선, 그리고 지금 바닥을 그리면서 지금 60일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현재가 매수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6,300원, 120일선을 돌파하는 6,300원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5,350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께서 뽑아오신 스마트폰 관련 유망 수혜주를 5종목씩 공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었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관심주는 동원개발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 상반기에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3,125억 원, 전년 대비 13.8%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824억 원으로 무려 33% 이상 뛰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12개월 포워드 퍼 기준으로
4배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인데요. 이 주식은 바로 이 부산 쪽에서 2위권에 있는 건설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건설주들이 좀 좋지 않은 흐름, 뭐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투기 과열이나 투기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이런 좀 동남권 부산 쪽은 오히려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수급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20일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월부터 매수를 늘리면서 현재 11%대에서 14% 중반까지 지금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한두 달 외국인들이 우리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좀 동사의 좀 저가 매수를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60일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60일선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5,100원 이하 정도에서 목표가는 7,000원, 손절라인 4,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관심주는 동원개발이었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지금 시장에서 유망하다라고 분석하신 5종목을 공개할 겁니다. 먼저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은 미디어 쪽, 광고 미디어 쪽의 탑픽으로 보는 회사인데요. 9월 11일날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현대차그룹 중국 이슈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매출 총이익으로 봤을 때 중국 비중이 3%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3.4% 미만이라 이미 2분기에 중국 매출 총이익은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 부담이 전혀 없다.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고요. 3분기에 매출 총이익 946억, 영업이익 247억 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매출 총이익 1223억, 영업이익 389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코나하고 스팅어 외에도 9월 15일 날 런칭하는 G70의 물량을 지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 총이익이 미주와 유럽을 필두로 전년 대비 약 15% 이상 좀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제작 물량이 가세되는 최대 성장 동력 미국이 2017년에 약 46% 이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2018년 상반기 미주 성장률 역시 15%대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017년 퍼 기준 18배 수준으로 순현금을 7천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배당 성향 확대에도 기대가 되고 또 디지털 광고 쪽으로 M&A 기대 이슈도 있습니다. 최근에 투신하고 연기금 쪽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가격대를 짚어드리면 단기 바닥권 가격이자 중기 추세선대가 맞물리는 67,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업황 개선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81,500원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매우 높아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온 시스템인데요. 최근 상반기 신규 수주만 1.4조 원으로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에코 프렌들리 부품이 55%로 가장 핵심인데요. 전동식 컴프레셔 생산 능력이 현재 캐펙스 대비 2020년에 180만 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2022년에는 약 9배가 증가한 360만 대 육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 수준인 전동식 컴프레서 점유율이 2022년에는 35%까지 점유율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구처 다변화와 유럽법인의 수익성 정상화로 히트펌프 시스템 선행 투자에 따른 시장 독점력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친환경차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로 섹터 내 가장 견고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5조 7천억의 매출, 영업이익은 4,700억 예상하고 있고 보험과 투신, 연기금, 기관 쪽에서 고른 지금 연속적인 폭발적인 순매수로 가격적으로 중기 60일선이 1,850원을 손절가로 잡고요. 14,500원까지는 좀 중장기로 수익률 극대화 관점으로 보유하시길 말씀드리고 11,000원에서 11,500원대 조정이 온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개인적으로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아시아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원유 비수기에도 정제 마진이 2분기에 확대된 걸 봤을 때 제한적으로 글로벌 원유 정제 시절의 순승 대비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영향으로 석유 제품 수요 확대로 공급과 수요는 타이트하고 이 부분이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석유 제품 마진은 연평균 30% 이상 전년 대비 확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부분 하반기 이익 개선으로 상반기 대비 약 107%가 개선된 이익으로 약 9,670억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영업이익은 약 2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의 감산 정책과 미국 셰일 오일의 제한적 생산량 증가로 재고 평가가 대폭 손실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불확실한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중간 배당 실시를 했는데요. 역시 이익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배당금 지급 확대로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간 44조 5천억의 매출, 3조 3,400억의 이익을 기대해서 아직도 퍼가 7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최근 보험과 투신의 지속적인 순매수로 수급이 양호하고 가격적으로 21선이 좀 길게 17만 8,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22만 5천원까지는 기간의 수급이 이탈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전방 산업의 수혜를 최대한 누리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적절한 투자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네이버와 좀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카카오 라이프의 플랫폼 다각화와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생활 플랫폼의 절대 강자입니다. 지금 기존 광고 뉴플러스 친구 내 그 채팅 내 샵 관계한 샵 검색을 연계한 검색 광고 상품과 채널 탭 내 네이티브 광고 상품 등 광고 수익화 모델은 좀 다각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카카오톡 생활 비즈니스 플랫폼이 중심축으로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 쪽 금융 비즈니스 플랫폼까지 약 그 금융 비즈니스 플랫폼의 가치만 약 7조 원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자동차 OEM 업체용 AI 음성 비서가 탑재가 최근에 돼서 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의 지금 자사 AI 서비스 카카오 아이가 탑재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 향후 소나타나 아반떼 같은 볼륨카에도 좀 추가 확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이제 자동차 영역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카카오 택시와 카카오 드라이버가 사용자의 이동 패턴, 운전자의 대리운전 활용도 등 데이터를 생성해 이를 활용한 지역 기반 광고,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대출 정보로도 활용 등 신규 자동차 산업의 다양화가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따른 그 카카오 택시와 드라이버 사용자 수 안정화 단계가 하반기에 좀 지속될 전망이라 연간 1조 8천억의 매출과 영업이익 3,2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스피커와 기업용 업무 택시, 카카오톡 스토어, 쇼핑 플랫폼 다양한 사업군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 반응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 또 핵심 자회사 로엔의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또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어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요. 마케팅비 증가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에서 고른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가격적으로 61선 이평 구간이 좀 길게 봐서 10만 8천원 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15만원까지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의 긍정적 추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LS입니다. 역시 자회사들의 견조한 실적 개선세입니다. LS 산정 같은 경우는요, 국내 IT 산업 투자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기기와 전력 인프라 및 자동화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어 외형 증가가 수익성 개선에 선순환의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핵심 포인트는 역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리 가격인데요. 구리 가격이 가격 상승폭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요. 재고 수준으로 봤을 때 역시 현 가격 수준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광산업체의 탄력적인 채굴 전략도 구리 가격 상승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이 구리 가격 상승이 핵심 자회사 LS 전선에 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고, LS 전선 같은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초고압 전력선과 해적 케이블 일괄 수주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싱가포르 쪽으로 대규모 수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동과 유럽, 북미, 아시아 등 글로벌 지역의 매출 다변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 역시 하반기에 안정적인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전방산업 투자가 상반기보다 더 많이 집행되는 계절적 특수까지 좀 누릴 전망입니다. LS 엠트론의 사업부 매각과 LS 니코동 재련의 광물자원 투자금 회수로 지금 1조 7천억 넘는
지금 실탄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이 재무구조 개선 강화 외에도 최근에 지금 그 LS 회장님이 이쪽 그 자동화 물류 쪽 사업 자동화 물류 쪽 스마트 팩토리 쪽과 또 이 AI 서비스 관련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폭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 견조로 분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최초로 지금 달성을 예상을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10만 원까지는 지속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노션부터 LS까지 김지훈 차장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봤고요. 이번에 박윤경 팀장님의 종목도 공개해볼게요. 5위부터 1위 종목입니다. 네, 5위 종목은 일단 대하TI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TI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에 탑픽 종목으로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좀 흐름이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거의 120선까지 터치를 했다라고 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 흐름이 보합권에서 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2017년 2017년 예상 매출이 약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200억 원 같은 경우는 지난 매출 대비 지금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성장을 하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철도 쪽으로 수혜랑 그리고 그 인도랑 그 베트남 쪽으로 지금 동남아 쪽으로 지금 해외 매출을 지금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매출을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철도 개발 사업과 그리고 대하TI에서 생산하고 있는 철도 제어 시스템 부품 교체 작업이 이제 일단 서울 지하철과 이제 맞물려서 약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라고 2020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조금 우상향 흐름을 단기 바닥을 찍고 우상향 흐름을 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일단 최근에는 투자 전문 회사인 그 칸사스 운영 회사를 좀 지분 참여를 좀 하시면서 일단은 인프라 쪽으로도 지금 세계적인 인프라 쪽으로도 조금 활보를 좀 하려고 이제 날개짓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은 좀 바닥권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조금 올라와 있는 선이 아닌가. 그래서 120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좀 그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스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탑픽 종목을 드렸는데 일단 손절가 없이 좀 드렸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매출이나 이런 쪽으로 해외 매출 쪽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화장품 시장에 지금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일단 코스닥은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15,000선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냥 관심 종목으로 좀 권해드렸지만 매수 신을 안 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에서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일단 HB 테크놀로지는 OLED 제조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본격적인 실적은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주가 자체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을 한 이후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을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장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최근에 이제 레이저 리페어 시스템이라는 그 일원화된 장비,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해서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개발 공급을 하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도 매출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신호를 좀 드렸던 종목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드렸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주가가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았고 지금 3분기 실적이 과시화될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고 우상향을 좀 그렸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데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히려 연초의 실적보다 거의 한 5조 이상 가까이 예상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제가 지금 시장 조사를 했던 실적 같은 경우는 8조 중반에서 9조 가까운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다 올해. 근데 지금 최근에 본 실적 같은 경우 이 3분기만 4조 정도 가까이 할 것이다. 그리고 토탈 연으로 치면 한 13조 원 정도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 부분이나 수급량, 외국인과 기관이 쌍거리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신규로 좀 편입을 한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애플에서 지금 OLED로 완전 휴대폰 모두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OLED 전환이 뭐 애플뿐만 아니라 LG전자 새로 나오는 휴대폰이 V30에도 지금 적용이 될 것이고요. 뭐 당연히 갤럭시 쪽으로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CD 쪽으로 이제 LCD에서 OLED, 그러니까 LCD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이런 조금 기술력 격차가 좀 있는 회사의 장비를 좀 매각을 하는 식으로 지금 최대한 수익을 조금 보존을 할 것이고, 그리고 OLED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 격차를 좀 늘릴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휴대폰 시장이 202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좀 커지다가 2020년부터는 이제 조금 잔잔해지는 그런 것으로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목표가를 좀 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36,000원 선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이걸 뭐 돌파를 하겠지만 일단 1차 목표가는 36,000원 좀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단기 급등을 한 3만원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추천하신 10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예,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라이브 매매 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또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40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시황 분석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8월 17일에 주셨던 한온시스템은 오늘도 장중에 6%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 7.6% 달성이 되고 있고요. 또 코스모 신소재 8월 22일에 주셨었죠. 지속된 상승 오늘도 5% 강세입니다. 3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지금 4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8월 24일에 주셨던 LG부터 9월 8일에 서울식품까지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모두 보유 관점이시고요. 특히 9월 5일에 주셨던 한솔테크닉스의 주가는 지속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4%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도 더 살펴볼게요. 9월 11일에 주셨던 이현제약은 벌써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 여전히 포트에 담겨 있고요. 또 어제 주셨던 일진다이아는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매수해드렸던 시간 대비해서는 10% 수익이었지만 장중 내내 고점을 달려서 어제 고수익을 기록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추천주 중에서 오늘은 AS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예, 코스모 신소재 종목 코드 005070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뭐 현재도 지금 보다시피 한 7.9% 상승 중에 있네요. 제가 눈을 얘기합니다. 시청자분들. 주식은 특히 수익 나는 종목은 지속 홀딩 해 주시고요. 손실 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100% 청산 후 현금화 하거나 수익 나는 종목에 편입해서 추가 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요, 2002년 12월경에 고가가 18,250원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거기를 거의 돌파해서 올라갔죠. 또한 2002년 11월경에도 18,450원. 이제 거기를 완전히 지지해주면 지속 상방입니다. 또한 2002년 6월경에 고가가 21,350원입니다. 아마 이제 거기까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2002년 5월경에 29,000원까지 갔었습니다. 또 2000년도 9월경에는 고가가 26,350원, 8월경에 24,950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차 목표가 이상 도달 시 1차 목표가나 2차 목표가를 2절을 잡고 1년이든 3년이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 신소재 갖고 있는 분들은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1차 2절이든 2차 2절 잡고 계속 홀딩해 주시고요. 최소 25,000원이 도달됐을 때 3만원까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만원까지 가는 종목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장중에 8%나 급등입니다. 수익은 50% 이상 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해외 선물 시장을 어저께 거로 비중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외 선물 지수로 방향과 매매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유가 제가 뭐 리딩 중에는 좀 수익 났다가 손실 낼 수 있지만 이 장중에 매매하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유가가 공격적 매도가가 48.49가 저항이 될 때 하방이 되었고요. 공격적 매수가 47.82가 될 때 지지가 되면 상방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외 선물을 모르신 분들은 이 횡보가 뭐냐? 어제 9월 12일 고가가 48.44였습니다. 또한 저가가 47.73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근하고 거의 근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매매했었으면 어저께 국제유가는 손실이 안 났을 거고요. 이 장중에 매매했으면 좀 심리가 흔들려서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래에서만 기다리는 매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리딩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 좀 급한 면이 있어서 2번 수익, 3번 손절 나가서 누적으로 손실은 났습니다. 저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매매해 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횡보 하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격적 매도가가 1.19830이 저항이 될 때 하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고가가 1.19820이었습니다. 딱 2틱 부족한 가운데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아래 또는 하방이라고 하면은 또는 상방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서만 기다리는 매매 시청자분들께서 모의 투자로 한번 연습을 해주신다면은 해외 선물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시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듣겠고요. 또 이 시간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신데 오늘 필사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와 선물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가격 그대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아직까지 횡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354.16이 지지가 계속 된다면 상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63.6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약 하락으로는 하고 있지만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354.16이 깨지면 2312.71까지 봅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깨진다면 제가 볼 때는 물량 축소 후 현금
비중 확대해 주시고요. 또는 2354.16을 깨지 않고 2382.72까지 간다면 거기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물량을 축소 후 수익 나는 종목만 갖고 와주는 전략, 거기를 돌파할 때 상관입니다. 그때 현금을 축소 후 물량을 확대하는 전략,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지수로는 307.959 지지가 될 수 있고요. 거기 깨지면 302.05입니다. 또한 314.0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돌파가 못할 때는 하방이고요. 돌파될 때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현금 비중을 축소 후 물량을 확대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삼화전기입니다. 종목코드 009470.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콘덴서 제조 판매 전문의 삼화 콘덴서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삼화 콘덴서랑 동일합니다. 계열사입니다. 자, 2017년 1분기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515억.6억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6.7% 증가한 2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상승한 33억 원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450원입니다. 손절가는 9,250원입니다. 제가 8시 40분부터 하다가 지금 9시 장중에 하다 보니 상승하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서는 약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40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손절을 좀 잡고 물량을 축소 진입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다리는 매매로 해도 차라리 안 사도 된다는 생각으로 진입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삼화전기였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됐는데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어제보다 0.14% 빠진 236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사흘 연속 오름세입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